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한 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것을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투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부터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수칙,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신장은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요, 필요한 여러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기고요,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요, 소변을 자주 보거나 혈뇨가 생기는 등 신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자체에 병이 생기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다른 질환이 신장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신장 자체의 병으로는요, 신장 안의 조직인 사구체에 손상이 생기는 사구체 신염 또는 유전성 신장 질환인 다낭신이 대표적입니다. 외부 질환으로 인해 신장이 손상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매년 약 1%씩 노화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이 있다면 신장은 훨씬 더 빨리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만성 콩팥병 환자가 있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만성 콩팥병의 진행 정도는요,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죠. 즉 신장에 피를 걸러주는 능력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몸 안의 모든 장기가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매우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장은 보통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본인은 몸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얼굴이 아파 보인다, 피부가 어둡다 라는 말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단계인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3, 4단계, 즉 중기로 가면 합병증이 생기면서 두통,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구역감, 혈뇨,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기인 5단계로 진행하면요, 소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되면서 요독증이라는 치명적인 상태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투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점은 한번 나빠진 신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거나 이미 손상되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더 진행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발견하라는 것일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서 신장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병원을 방문해서 정말 신장 문제인지 혹은 감기나 탈수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맞다면 가능한 빨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장 관리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예방은요, 건강한 사람의 신장병 예방법이 되겠고요, 2차 예방은 신장병 1단계에서 4단계 환자가 더 진행되지 않게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차 예방은 5단계, 즉 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지켜야 할 수칙이 다 다르겠습니다. 신장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신장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생 지켜야 할 습관이죠.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술, 담배입니다. 또 염분 조절 등 식습관 관리도 필수입니다.
이 중 한 가지를 관리할 때마다 투석을 늦출 가능성이 3배 증가합니다. 반대로 한 가지를 소홀히 하면 투석 위험이 3배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운동은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땀이 조금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관리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을 듣고 고기나 생선 아예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신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몸무게 1kg당 0.6에서 0.8g의 단백질은 꼭 섭취해야 합니다. 이게 숫자가 어렵다면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끼니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기는 탁구공 크기, 생선은 한 토막, 두부는 5분의 1모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몸무게 1kg당 2g 이상은 피해야겠죠. 염분 섭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나트륨 권장량은 하루 2000mg, 즉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이하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2리터 들어오고 소금이 5g 들어오면 농도가 너무 적고 오줌이 얼마 나가면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우리 인체가 그렇게 양동이나 스폰지처럼 간단한 생리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계산식으로 어떤 화학 공식 얘기하듯이 농도 그리고 그람수로만 따지면 좀 무리가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치이지 이것 이상으로 먹는다고 사망에 이르거나 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초과되는 염분은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5g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지켰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WHO에서 권장하는 거니까요. 2리터 마시고 2리터 나가는데 5g이면 너무 작은 양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섭취량은 8.3g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4.5g, 물냉면이 6.7g, 생각보다 높죠. 이 육수에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칼국수는 7.3g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칼국수 국물도 짭조름하지만 우리가 먹는 이 면에도 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국수를 그냥 먹나요? 김치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칼국수가 7.3g이지 여기에 곁들여 먹는 소금의 양은 또 빠져 있죠. 왜냐면 김치라든지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먹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금을 먹게 되는데, 이게 한 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염식으로 바꾸면 입맛도 잃고 식사량이 줄고 근손실이나 탈수, 여기서 또 우울감이나 체력 저하 등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천천히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부터 하나씩 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물은 되도록 건더기만 드시는 것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요. 또 식품별로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염분을 줄이면 부종과 혈압이 빠르게 개선되고요. 그 효과가 10년, 20년 후에는 콩팥 건강에 큰 차이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신장병 초기 단계, 즉 2단계 환자라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초기이기 때문에 원인 질환 치료를 통해서 신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조절해야겠죠. 사구체 신염이 있다면 면역 억제 치료를 통해서 단백뇨라든지 혈뇨를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낭실은 물혹이 커지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초음파로 계속 그 추이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이와 함께 식습관 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콩팥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더 엄격히 해야겠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이하, 아까는 2g 이하였죠. 나트륨은 하루에 2000mg 이하로 제한하죠. 칼륨은 오히려 1, 2단계에서는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트륨을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WHO에서는 하루에 3500mg을
권장을 하죠.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키기도 하고요, 나트륨 배설을 돕기 때문이죠. 감자,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요구르트와 같은 음식에 칼륨이 풍부하니까요, 끼니나 간식으로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 섭취는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요로 감염이나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마시고요, 저나트륨 혈증이 있다면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하겠죠. 대부분은 갈증이 날 때 아니면 갈증 나기 전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장병 중기, 즉 3, 4단계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의 관리법은요, 합병증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겠죠. 수분 전해질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노폐물 배설 장애, 또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4단계부터는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빈혈, 골다공증, 혈관 석회화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식습관은 더더욱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칼륨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요, 잡곡보다는 백미를 선택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채소는 물에 담갔다가 데쳐 드시고요, 토마토, 바나나, 수박, 참외 등은 피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부전 말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5단계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평생 투석을 받아야겠죠. 투석 환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암 진단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시작입니다. 투석 치료를 잘 이해하고 꾸준히 받으면 요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생체 또는 뇌사자 이식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단 이식은 병을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 기능을 보완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식 후에도 약 10년 정도 경과하면 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신장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건강한 콩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장 관리 수칙을 잘 숙지하셔서 오랫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